안녕하십니까, 박병호입니다. 아마 그 대통령실이 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 부속실 설치를 이제 하기로 했나 봐요. 했나 한 건데 지금까지 참 국민들은 답답했었죠. 그런데 부속실이 있고 없고 또 특별 뭐 감찰 제도였던 정부를 그 이전에 정부 이전에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이제 참 어떤 여러 가지 지금 대단히 그 영향을 줄 것도 아닌 걸 갖다가 영향을 주게 만들어진 이제 정치권도 참 문제가 되죠. 여러 가지 참 걱정이 됩니다. 왜 다른 부분 우리 이번에 몇 살입니까? 16살짜리였습니까? 사격 금메달 따네. 그 참 그런데 말도 하기 싫다 진짜.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인데 그 만시 지탄인 제2 부속실 설치 자선과 자숙이 먼저다. 그렇죠. 대통령실이 어제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 부속실 설치를 확정하고 다음 달 중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 가까이 다 돼가고 지난 2월 KBS 대담에서 설치를 검토하게 있다고 밝힌 이후로도 5개월이 넘는 시점이다. 만시지탄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2 부속실 설치를 요구해 온 만큼 당정 합의 모양새를 의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당정 합 이런 거 이전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인격체를 보면은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절대 이런 나쁜 짓은 안 할 것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는 안 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신뢰를 줘야지 실은. 그래서 예전에 그 벼슬아치들이 뭐 잘했던 건 아니지만은 사람들을 뽑을 때 신원섭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정치인들한테는 참 그게 보이질 않는 것 같아. 뭐 한 것 같은데 조금 자기한테 불리하면 또 이렇게 바뀌어지고 또 이쪽 당에 있다가 저쪽 당으로 가고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뚜렷하게 자기 어떤 정체성, 자기 어떤 기준, 나는 정치를 하면은 근데 이제 정치를 하면은 우리 일반 국민들처럼 우리는 우리 성향대로 그냥 우리만 먹고 살 뿐이잖아요. 뭐 넓게 해봤자 막 우리 가족 내지는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영향을 주지.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나 이제 그게 이제 입법 활동하는 국회의원이다 그러면은 법률을 만드니까 그 법률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갖다가 다시 개폐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걸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놀이 삼아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업이라든가 일반 국민이라든가 어떤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 갖다 굉장히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법률을 갖다가 무슨 검토는 하겠지. 검토는 하겠지만은 하여간 그래서 어떤 고른 위치에 오르는 사람은 나는 내 생각은 이렇다. 나의 어떤 지향점은 이렇다. 정확히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흔들림이 없어야지. 4년 동안 내지는 5년 동안. 그래야 국민들이 그 사람을 믿지. 최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에서 부정평가가 63%입니다. 이유 중 그 이유 부정평가라는 이유 중 2위는 김건희 여사 문제였다. 어느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런 비정상은 찾아보기 힘들다. 명품백 수수 등 김 여사 본인으로부터 시작된 각종 논란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분노와 피로감을 줬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 모두 먹고 살기 힘들고 전 세계가 패권 전쟁으로 격동하고 있는 때 이런 소모적 논란을 조기에 매듭짓지 못하고 질질 끌고 온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실에 있다.
이제라도 제2부속실에서 김 여사 관련 일정, 메시지, 예산 등 업무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절도 있게 관리해 더는 국정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 문제는 제2부속실 설치보다 김 여사 본인의 자성과 자숙일 것이다. 변호사 전원을 통해 얼마 전 검찰에 출장도 할 때 김 여사가 검사 앞에서 심려를 끼쳐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했고, 이런 사과는 쉽지 않는 사죄이고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대리사과를 하는 식의 처신은 여전히 자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사과란 무릇 사과 받을 사람에게 하는 법이다. 왜 국민에게 할 사과를 밀실의 검사에게만 하는가? 무엇보다 제2부속실 출범에 앞서 대통령실 내에 여사 라인 인사들에 대한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 중앙일보의 지금 사설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적시를 한 것 같아요. 시중에는 실명이 적시된 육상시 명단이 돌아다닌 지 한참이다. 대선 3개월 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한 약속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려면 비선 논란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제2부속실이 생겨도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특별감찰관 임명도 서둘러야 한다.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국회에서 추천하면 언제든지 대통령이 임명하겠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으나 국회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뒤 지금까지 8년째 공색 상태다. 땅에 떨어진 신뢰회복과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이라도 받겠다는 발상 전환이 필요할 때다. 야당도 문제 해결보다 정치 공세에 목리만 부릴 게 아니다. 다수당인 만큼 이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2부속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속 가능한 법제화에 나서길 바란다. 어느 그 정치인이고 또 그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안배할 수는 없겠죠. 그랬을 때 그 대통령이 보지 못하는 구석, 어두운 구석, 어려운 구석, 국민들을 보살피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꾸려서 일반 가정하고 똑같죠. 그 남편들의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아내가 이렇게 꾸려 나가듯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도자의 아내로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 근래에 들어서 참 그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뭐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더 이번에 이제 대통령 부속실을 만들더라도 여기서 중앙일보에서 적시한 것처럼 이제 자성과 자숙이 먼저다. 그리고 어떻게 뭐 좀 잊혀질만 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왜 윤석열 대통령도 오랫동안 대통령이 되겠다고 뭐 꿈꿔왔던 사람도 아니고 국민들이 이제 원해서 갑자기 원래 뭐 그 보니까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해 왔던 분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가 돌아가는 걸 보고 법과 원칙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선 것 같은데, 좀 많은 도움을 좀 줘가지고 앞으로 이제 2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죠. 좀 그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 국민들한테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역할을 잘 해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두 분 좀 열심히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대통령으로 봉사할 시간은 한 2년 반 남았으니까 그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까지 조금 윤 대통령 이번도 잘했잖아요. 뭐 가가지고 원전도 수주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뭐 국방이라든가 외교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와의 관계도 좀 정상화시키고 전반에 그 아프리카의 그 뭐 48개국 중에 45개국이었습니까?
56개국 중에서 48개국이었나? 하여간 전부 참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저는 그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대륙에 그냥 아마 48개국 중에서 45개국 대통령이 왔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여간 그걸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야당에서도 참 이제 좀 쓸데없는데 고집 피리지 말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170 몇 명입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업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중에 그걸 근데 또 뭐 그 치르지 않고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본인들이 아니면은 하여간 어떤 행태로든지 그 업은 지게 돼 있다. 뭐 불교에 하면 또 다음 생에 지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능한 나쁜 업은 짓지 않도록 노력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라 만드는 데 좀 신경도 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